오늘은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2022년 세계대학 QS 평가에서 교원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 세계 4위, 14년 연속 국내 1위를 지키며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김기선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칭찬이나 좋은 소식부터 전하거든요. 총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지역 발전,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라는 말씀을 자주 언론에서 쓰셨더라고요. 그 대표적 활동을 보니까 지스트 사회공헌단, 피움,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을 잘 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의 더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인 성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기본은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 기여하는 마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도록 해 있습니다. 낙도 학생들을 위한 과학선생님 역할, 또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멘토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전해줍니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저는 문제를 찾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기회가 적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자의 미래를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가 가는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데요. 근데 AI가 광주에서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 또 지스트에서는 왜 AI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세계의 어떤 유수한 기술, 또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5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광주가 AI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강 3년, 4년쯤 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제일 먼저 광주의 미래는 AI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거대한 1조짜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마스터 플랜을 읽어본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또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께서 야, 이게 참 말이 된다. 다른 것처럼 수십 년 늦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가장 선도 산업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지역의 특화 사업으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광주 산업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AI 중심 도시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AI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AI가 왜 중요한지 일반 시민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뭐냐? 백신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통상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전적인 헬스 기술, 생명 기술로 만들었다면 10년이 걸려야 될 일인데 어떻게 1년에 만들었을까? 미국에 있는 오크리치 연구소에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AI 데이터 센터라는 AI 알고리즘이 장착된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후보 물질들을 분석해서 하나하나를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은 좀 일반화시키면 10,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이 있는데 그 10,000개를 컴퓨터가 미리 다 자기 혼자 공부를 해서 이 중에 100개 안에 아마도 답이 있을 겁니다라고 100분의 1을 줄여줬습니다. 공부할 분야를. 그러니까 인간은 10,000개를 뒤진 게 아니라 100개를 뒤져서 빠른 시간 안에 1년
여 만에 이런 백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는 일, 또 오랜 시간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시간도 단축해주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AI 기술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과학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제품에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AI 분야입니다. AI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I가 스며들었는지 일반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AI 분야를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AI를 구분하는 방법조차 사실은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AI의 가장 핵심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코어 AI, 핵심 AI라고 하는데 그건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코어라고 얘기하고 AI 알고리즘이라는 건 일종의 엔진에 해당하는데 이 엔진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합해져야 되는데 그 합해지는 들어오는 내용들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뭔가 엔진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일, 거기를 통칭해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빅데이터고 문제는 그 엔진에다 집어넣고 뭘 한다는 것은 그 엔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AIX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 알고리즘, 데이터, AIX가 AI 전체를 보는 이렇게 큰 그룹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AIX 융합 이 세 가지 중에서 AI 융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세 가지를 제가 보니까 첫 번째 AI 헬스, 두 번째가 AI 에너지, 세 번째가 AI 자동차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제 중심으로 봐야 되고 우리 지역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일자리 제공자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쪽이 병원 또 의료 시스템들입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바이오, 의료, 생명, 식품 굉장히 넓은 폭이 AI 헬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헬스다, 의료다 그러면 주로 치료 위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보다는 점점 예방 위주로 가게 되고 대표적으로 백신처럼 임상의료 대신에 연구의료가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한된 의료 인력 가지고 이거 모든 것을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 지금 있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서 인공지능이라는 좋은 보조자를 찾아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AI 헬스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AI 덕분에 인간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AI 에너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에너지 하면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생산을 해가지고 모든 가구들에게 공급을 했는데 이제 한전 혼자 모든 집집의 에너지 사용을 다 계산하고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AI 에너지 시대에는 산업 관점에서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중간 회사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회사는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생산된 에너지를 알뜰하게 쓰는 회사입니다. 한 예로 우리 학교가 1년에 전기 에너지 사용 전기요금이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벌써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잘 쓰면 20% 정도를 절약합니다. 그래서 AI 에너지를 쓰면 갑자기 에너지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양질의 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AI 에너지가 하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일을 AI가 도와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컨셉이 AI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AI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이다, 도와주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자동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또 AI가 어떻게 또 활용되는지요?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영역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는 AI가 정말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용 자동차도 물론 AI 기능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는 지역에서는 AI 자동차는 특수용 자동차, 그래서 그걸 자동차라고 표현하지 않고 일렉트로닉, 전자에서 나온 E를 쓰고 E-모빌리티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끔은 번역하면 소형 운송기기.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AI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인 자동차.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구글 같은 데서는 수백만 킬로미터를 현재 달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근간에 우리 실생활에 오게 될 텐데 또 그걸 해석하고 주변 데이터를 획득하는 또 센서 기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기기를 자유자재로 브레이크도 하고 그다음에 가속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통칭해서 붙이면 그게 바로 AI 자동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총장님께서 AI 헬스, AI 에너지, AI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스마트폰, 또 앱 개발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전화기 안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말로 하는 전화기. 가장 먼저 산업화가 된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제품이 AI 스피커라는 게 이미 꽤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튜브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추천 시스템이 또 AI 상품 중에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튜브하고 계속 그 사이에 소통한 내용을 추천 시스템이라는 AI 엔진이 잘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 것 같다 해서 영화도 추천해도 또 음악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영화 추천 시스템들이 이 AI 추천 시스템 때문에 매출이 2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 거기서 나의 관심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우리가 예전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고 보니까 다 AI 때문에 맞습니다. 예, 지금 알고 있는 거네요. 그 새로운 기술, 기존에 있던 유튜브하고 뭐가 달라졌는가, 왜 유튜브가 갑자기 사업이 훨씬 더 번창했는가 보면 거기에 플러스 AI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최근 이렇게 지스트의 뉴스를 봤더니 키워드 중에 하나가 창업이더라고요.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2021년에 창업 우수대학 선정, 그리고 창업 기업 60개사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또 지스트 출신 최초로 코스닥까지 상장을 했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29년 전에 만들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93년이 그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시던 시절, 이제 그 근처입니다. 그때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가 융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였습니다. 근데 융합하고 국제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창업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시작은 창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 있게 창업하기를 바랬고, 그런 성과가 이제 지난 20년 정도 지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창업을 잘하는 학교, 또 창업 성과가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대학이 창의적 인력 양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창업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게도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스트의 창업 사례 소개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교수님이 모범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공학과에 있는 김재일 교수님이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셔서 몇 년 전에 상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불합리한 배달료 2,000원을 안 낼 건가를 고민했는데 그 학생이 결국 2,000원을 안 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배달회사이기 때문에 배달킥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꼭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어서 지스트 학생 창업기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스트 4학년 재학 중에 이 배달기기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여 지금 클라우드스톤이라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민준 대표라고 합니다. 배달킥, 이게 지금 뭔지 시청자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배달의 민족, 배민, 그런 애플리케이션 앱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다른 배달 앱들은 배달비가 아주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신개념 배달 앱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배달기기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운영하지 않으면 뭘로 이동을 합니까? 배달을? 네. 그 부분이 저희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저희를 단순한 배달 앱이라고 보지 않고 하이퍼로컬 서비스, 하이퍼로컬 물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차량이 있고 운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배달기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드라이버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단 루트로 저희가 갈 수 있게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스케줄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십 개의 음식을 한 번에 30분 내에 배송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지금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는 이제 2019년도부터 정식으로 이제 법인 등록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9개 대학의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 회원수는 25,000명 정도. 25,000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네, 회원수가 25,000명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100개 정도씩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150개밖에 가맹점이 안 됐는데 지금 벌써 500개입니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네요. 네, 좀 맞습니다.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1년이면 300% 이상의 성장률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속도대로라면 2년 내에 전국에 있는 약 200여 개 학교에 서비스가 다 확장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스트에서는 지금 현재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나요? 지스트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배달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스트에서만 발생하는 거래액이 한 달에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네, 2,000명 중에 1,800명이나 사용한다는 이 수치는 저희가 이거 전국 서비스화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큰 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저희가 스텝 1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대학 전체로 배달기기 서비스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 규모에서만 생각을 하더라도 연 거래액이 최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발생을 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천억에서 3천억이요? 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거래액이 순거래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순이익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순이익은 제가 생각했을 때 2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 200억? 연 20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억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누적 투자 금액이 약 20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최근에 있었던 그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라는 VC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수십억대 자금을 단시간 내에 유치를 할 수 있었다.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네. 여기서 지금 AI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핵심 기술이 뭡니까? 그 경로 탐색에 걸리는 시간과 이제 리소스를 줄이는데 저희는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 대학교라든지 지역에서 이 물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몇 명의 기사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 기사를 각각 투입했을 때 각각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 클러스터링과 그리고 이 물류 최적화 기술을 조합을 시켜 놓은 것이 지금 현재의 배달기 AI 물류 최적화 시스템이다. AI 분야와 창업의 관계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분야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굉장한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기존의 산업에서 불가능한 정말 큰 대기업들도 이룰 수 없었던 정말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달까?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내가 정말 되겠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것들 쌓아갈 수 있는 교육이 대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교육기관들에서 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AI 대학원의 목표는 전원 창업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렵고 어려운 만큼 보상이 큰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배달기보다 더 경쟁력 있고 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회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원 창업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저희가 하나 칭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화순의 바이오 관련된 우리 학생 한 명의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이 자리에 초대를 해서 저희가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박수도 치고 스피드업 뛰어가는데 더 끝까지 가는 완주까지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려고 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칭찬이라고 보는데 그 진짜 실행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칭찬을 해줘도 칭찬처럼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뛰는 사람한테는 100번 칭찬을 해줘도 칭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수도권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집중이 돼 있고 또 지역 인재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성, 또 우리 지역이 중심이 돼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문구로 줄인 것이 저희 학교는 광주에서 세계로입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또 학부모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창의적인 진로와 또 개인적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AI라는 건 여기 붙어서도 일하고 저기 붙어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미래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희망사항은 5년 동안 20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면 나는 박사니까 연구할래요가 아니라 나는 광주과기원 AI 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창업할래요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새로운 AI X에서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 또 미리 생각하는 도시에 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전원 창업을 통해서 광주에서 세계로 가는 지스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와 창업 두 단어의 창자가 새로운 창자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창의이고 새로운 시작이 창업입니다. 우리 교육기관의 목표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우리 교육은 창의적일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일본 속담에 본업을 중단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본업만 하는 자도 망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생각을 찾고 새로운 것을 비교 검증한 후 융합하는 일. 이것의 실천과 도전이 창의이고 창업일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창의 진로로 찾아뵙겠습니다.